네, 반갑습니다. 행복할 찐이의 행복할 찐이입니다. 음, 얼굴을 잘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죠. 저희 남편과 한번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은 있었는데, 음, 편하게 제가 살아가는 브이로그라든지 그런 일상생활 모습들, 그리고 남편과의 그때 대화 이후 제가 얼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서 말이죠. 어,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뭐 10만, 100만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일단 제 얘기를 듣고 딱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늘어나네요. 네 분, 다섯 분, 10분? 정도라도, 어, 새 힘을 얻고 좀 도움이 인생에서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제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다 대답들이 경제적인 돈 문제,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시는 건강 문제가 있을 건데, 젊을 때부터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보니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더 부정적으로 바뀌느냐, 나는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저 또한 많은 성격이 많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끊어내야 될 인간관계, 계속 유지해야 될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인간관계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성향들의 사람들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냥 안녕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인사 정도 하는 정도만으로 지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저를 악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행복할 찐이가 아니라 불행할 찐이로 악한 찐이로 그렇게 제 이미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마치 뒷담화보다 더 심한 모함이죠. 모함 겪어보셨어요? 저는 모함을 한번 작년에 겪어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 전혀 아닌데,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라고, 가면을 탁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책들이라든지 전문가는 있지 않을까. 근데 마침 저한테 어떤 분이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 제목은요, 위험한 심리학입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빨간 내용 보이나요? 나는 왜 내가 이유 없이 싫을까? 나는 왜 내가 이유 없이 싫을까? 이 30만 독자가 선택한 최고의 심리서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내가 왜 이유 없이 싫을까? 우리 왜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진짜 없을까요?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까요? 내면에 보면 그 사람과 내가 닮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그 한 캐릭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계성 인격 장애는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대인관계가 들쑥날쑥하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들처럼 치고는 대인관계가 안정적인 사람은 없었지만 이들은 유독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대개 이들은 스타일이 괜찮다. 단순한 미남, 미녀라기보다는 특유의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어딘가 초월한 듯하고 우울해 보이는 것이 보호 본능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류와 만나게 되면 홀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과 떨어진 듯 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내 품에 안겨서 강아지 마냥 홀적이기도 하는 이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대상은 대개 우유부단하고 의지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일 때가 많다. 쉽게 말해 어수룩한 남자와 무서운 여자 커플이 전형적이다. 무서운 여자 커플이 여기서 경계성 인격 장애를 말하는 거겠죠. 그 반대의 경우는요.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남자. 그는 여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되면 심각할 정도의 분노를 표현한다. 영화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수한다면서 칼을 들고 덤비기 일쑤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남녀가 바뀐 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신을 배신했다면서 무기를 들고 예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극악한 남자 범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들의 성격이 경계성 인격 타입이래요. 일단 대인관계와 개인의 자아상이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기분이 들쭉날쭉한 사람, 그리고 매사에 충동적이에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또 자신이 버림받는다고 느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죽고 싶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살의를 느낄 정도로 극단적인 불안감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특징이 있겠죠. 부모가 항상 일정한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나 자신과 놀아준다는 사실을 대부분 다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분리불안 있잖아요. 우리 유아기 때 분리불안을 느끼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네,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모님이 내 눈에서 안 보였어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부모님이 돌아와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불안해해요. 근데 갔다 와서 엄마가 반겨주고 항상 그 시간에 엄마가 나와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애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불안한 심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대상에 대해서 부모와의 양육관계가 불안정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감정 기복도 들쑥날쑥 좀 심했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엄청 이상화시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좋다면. 근데 어떤 때는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경계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계선상에서 위, 아래 굉장히 자기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상대방이 가장 사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다가 사소한 일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재수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곧 원래로 돌아온대요. 예.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요. 홀린 듯이 끌려다녀요.
아니면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이 사람에게 도망가 버리겠죠. 저는 사실 후자입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한다는 거를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니거든요. 뒤에서 그 사람의 모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모함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아까 다시 요약해드리면, 감정 변화가 심하고, 부적정할 정도로 분노가 굉장히 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 조울증 아시죠? 우울증하고 또 다르죠.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기분이 자주 변하거나, 곧잘 화를 내고, 또 좋아졌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적절한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양의 가면을 써요. 그죠? 쓰다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 이유가 몰라요. 근데 평소에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거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갑다,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집에 아니면 아이의 가정에 일이 있었나 라고 좋게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죠.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은 당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직접 들었으면 제가 한마디 했겠죠. 계속적인, 뭐 반복적으로 한 번 정도 화를 내고 두 번 정도 화를 낸 건 참았어요. 근데 반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 너는? 너의 이런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은 거죠.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허락을 받고 제가 가서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 근데 그 들려줬던 분들도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결국에는. 똑같이 취급받았거든요. 처음엔 자기 쪽으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사람은 잘해주는 쪽으로 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버리는 거죠, 쉽게. 사람을 내 사람이다라고 하다가 쉽게 단칼에 내어치는 건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는 경계성 인격 장애다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한테?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평소의 태도와 화를 낼 때의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오버하고, 또 아니면 너무 가라앉고,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안 만나려고 좀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경계석 인격장애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잘해준단 말이죠. 그죠? 모르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혹시나 겪게 되시면 저처럼 무조건적으로 참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앞에서 직접 한 번, 두 번 정도 화를 낼 때는 너 왜 그러니?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냥 내가 하나 참지. 나 하나 참으면 조용할 건데, 뭐, 다들. 내가 뭐 그냥 손해보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똑같이 제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너도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중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타입의 아이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처하는 방법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과 피해서 놀아라. 피해서 놀아지던가요? 여러분, 그 같은 공간에서 늘 매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피해서 놀아라라고 신경 쓰지 마. 내가 그 아이들이 싫으면 같이 안 놀면 되지. 라고 우리 쉽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만나면 되죠. 안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좋은데. 그죠? 매일 학교에 가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런 사소한 일들도 이야기해서 자기 마음이 다쳤을 때 엄마, 내가 이런 문제로 엄마 사실 고민이 돼.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발끈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봐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선생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학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해서 막 물어보는 거죠. 당신 아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알고 있느냐? 그러면 상대방 엄마는 네, 저희 아이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내 아이가요? 저희 아이 그렇지 않은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 부모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아이 반의 경계성 인격 장애의 또 다른 아이라든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엄마와 아빠와 관계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이 고민하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상황들을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나서 그게 학생이다라고 하면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타이틀로 이름을 붙이지 말고요. 이런 특징들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경계성 인격장애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성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 1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본인에게 상대방을 제압할 내공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가? 그 사람의 귀에 눌려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가? 이제는 그 사람과 그만 떨어지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사이인가? 그 사람이 내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가? 자, 도망가라라고 돼 있어요. 고소를 하건 고발을 하건 무조건 피하라. 이건 경계성 인격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오래전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당신의 문제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혹은 그녀와 빨리 끊으란 충고를 수도 없이 들었던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헤어져라. 이 연인관계의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실천 방법을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도인. 웬만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망가래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이런 성격의 아이인지 파악이 먼저 필요하겠죠. 경계성 인격 장애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아이 경계성 인격 장애요라고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고 선생님께도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말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달라고. 그래도 아이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들이 조금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은 힘들겠지만요. 어른은요, 저처럼 당장 피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안 만나요. 만나서 왜 너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느냐? 그런 걸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또 거짓말을 하겠죠? 그럼 저는 또 그 거짓말을 듣고 제가 넘어갈까요?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긴가민가는 하겠죠. 도대체 뭐지? 잘해줄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는 또 뒷담화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 뒷담화가 아니죠. 뭐 모함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에 그냥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요. 거기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맞아요. 억울하죠. 그러나 그 억울함들을 보다 더 중요한 건 더 관계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의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회사 동료나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으면 피해라. 도망간다는 게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 식사하고 밥 먹는 거,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단호하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그냥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타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쉽게 잘 견뎌내는가? 제가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요. 첫 번째 도인. 웬만한 도덕적 결함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운 태도와 웬만한 실수나 짜증에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계성 인격인 사람들의 못지않은 괴짜들이 있대요. 그다지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는 타입. 분열성 인격 장애랍니다. 이런 사람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의 자폐성마저 느껴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경계성 인격의 감정 파도를 맞서고도 반응이 없대요. 네, 귀신 소굴에 들어가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도 재주가 아니겠는가라고 돼 있어요. 경계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참 안정적이고 편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이다.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평생 친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럼 분열성 인격 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친구가 된다는 거네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과 감정을 너무 많은 기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들도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공감을 배우고 자라났지만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의미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큰 사람이 못 되는가 봐요. 아까 첫 번째 대처 방법에서 도망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 그리고 아니면 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분열성 인격 장애가 내가 되든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도록이면 인간관계를 끊으라. 저는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으로. 제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그 사람을 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상대방이 병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까지 품고 나가라? 품을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는 아이인가요? 그죠? 초중고.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크기가 있어요. 어른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착한 아이, 남들을 무조건 내가 먼저 배려해야 돼. 내가 사랑으로 무조건 품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 질문을 나한테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품을 수 있나? 나는 무조건 배려하나?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솔직한 그 아이들의 심정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관심을 덜 주고 과도한 관심을 그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보다 이거 심리서라 있잖아요. 심리서에서 얘기해주는 이 송영석 정신과 원장님이세요. 이 지은이가 마음과 마음의 대표 원장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마음과 마음의 대표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정말 힘든 사람은 저희 그냥 피하는 게 맞아요. 나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저를 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을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비둬야죠. 상대방과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싶은 누구나 인간은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 선의를 악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요즘에 저는 저를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아, 나도 정말 사랑으로 무조건 품어낼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있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에게 선의를 베풀고, 선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어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교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안 만납니다. 예. 안 만난다는 거는 뭐 주중에 연락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겠죠. 그렇게 특별히. 네.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성경에 보면 말씀들 중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티끌을 먼저 봐라. 말 조심해라. 라는 말씀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 당시 때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면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숨 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다 버릴 수가 있을까요? 무소유의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분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연약한 내 모습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완전 다 완벽하게 변화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 받고 이 책을 읽으면서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서, 여기서 도망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 자리를 피하자. 그 사람과 되도록이면 1대1로 만나지 말자.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런 분들 만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경계성 인격장애 10명에서 3명 정도가 경계성 인격장애래요. 그러면 만나실 수 있겠죠. 네.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 경계성 인격장애 아니신가요? 늘 남의 모습은 그러하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문가가 들려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 경계성 인격장애를 만나면 도망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네. 만나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만나가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 도와주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배움을 통해서 나의 비어있던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나가겠죠. 이 채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분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또 저는 선이지만 그는 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참 복잡하죠, 인간관계.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인간관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에서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저 또한 한 달에 50명 정도를 만나 나갔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로요. 매일 7명, 8명 만났던 일도 했었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 나간 일도 하고 있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 다 만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분들, 모함을 하는 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악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선을 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진이는 또 다음에 브이로그나 좋은 책들이나 또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